낙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약물을 윤리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 점에 있어서 약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약 어디 없납니다. 예, 오늘도 제 옆에는 김혜진 약사님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약사입니다. 예, 요새 이 약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주식까지 사야 된다라는 예, 운동이 일 정도로 아주 뜨거운 약물입니다. 예, 바로 미프진 얘기입니다. 예, 임실 중절 약물이라고 하지요. 예, 유럽으로부터 이제 들어오기로 예, 돼 있고 현재 지금 허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예, 빠르면 이제 올해 상반기, 하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나마 미프진이 나올 거다라는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약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프진이 무슨 약이에요? 일단 미프진은 임신을 중단시킬 수 있는 약물이다라고 이제 정확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의 성분이 복합되어 있는 제제입니다. 그래서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성분의 약물과 그다음에 이제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성분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건데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성분 자체는 이제 여성들의 호르몬 중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많이 유지가 되면서 임신 상태를 쭉 유지를 하고자 하는 성질을 띠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미페프리스톤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이 작용을 해야 하는 그 작용기에 자기가 먼저 결합을 하게 돼서 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정체가 그 자궁벽에 잘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방해해서 수정체를 탈락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기가 자궁벽에 붙어 있는 상태를 이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중절, 낙태를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미소프로스톨 자체는 이거는 이제 원래는 그 위궤양 치료제 또는 이제 위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던 약인데, 자궁을 굉장히 강하게 수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미페프리스톤 단독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이러한 그 임신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한 20, 30%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 임신 중단 효과가 한 90%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을 복합한 제제가 지금 말씀하신 미프진이라는 약제고, 그거는 어떠한 수술이라던가 그런 이제 시술적인 효과 없이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편리한 그런 이제 중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참 이거 참 얘기하기가 항상 조심스러워요. 이런 단어들은. 예, 그러니까 아이를 쉽게 말하면 자궁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의 약이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약사님은 미프진이 일단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찬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랑 산모의 입장에서 볼 때가 다른 건데 어떤 이유에서건 이제 아이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다 하면은 확실히 이런 수술에 의한 중절보다는 약물에 의한 그러한 이제 그 아이를 임신 상태를 중단시키는 게 훨씬 산모한테 무리가 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시술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 자궁벽을 막 긁어내는 것보다는 약물에 의해서 이 수정체가 탈락이 되는 게 훨씬 더 산모의 자궁 상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을 더 중요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의 그 낙태죄 폐지 조항. 네. 그거 예. 모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예. 사실 이게 그냥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대법원, 그러니까 헌재에서 예,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서 처벌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타고 나오는 게 미프진이잖아요. 사실 미프진 같은 경우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약물이 막 수입돼서 들어와서 인터넷상에서 판매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프진이 수입이 되는 문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이게 복용해서 되는 시기가 있어요, 반드시. 자궁 외 임신일 때 미프진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미프진을 복용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적 검사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미프진을 복용을 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임의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판단 없이 마구잡이로 복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유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처방과 조제가 된다면은 이제 이런 약물이 적용이 됐을 때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덜 위험하게 약물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이러한 이제 좀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이제 환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아이를 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예, 사실 미프진이 이제 들어오기로 이제 사실상 확정은 됐고, 네. 이제 허가 과정만 남았지만 아직, 예, 좀 많은 문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죠.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 일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와 그리고 약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다르잖아요. 네. 약업계 일각에서는 원외 처방, 즉 처방을 받으면 조제는 약국에서 하자. 그리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을 해주지 말고 직접 의료기관 안에서 처방을 해서 시술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이 지금 사실 많이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예. 보건당국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 의료행위의 범주로 놔야 될 것인지, 네. 아니면은 약이라는 측면에서 조제행위의 측면으로 가야 될 것인지. 낙태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약물을 윤리적으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 점에 있어서 약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좀 예민하게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런 약 어디 없나에서는 미프진이 나오면 한 번 더 다뤄볼 생각입니다. 한쪽에 편향되지 않고 어떤 성별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찾아뵈야 할 듯 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